안녕하세요. 오늘이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자료를 참고를 했고 교통 부분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통 부분의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한 4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 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확대인데요. 지방정부는 어떤 소비적인 정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독립적 지위가 요구된다. 그래서 1999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중 주민의 복리정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최대한 이양을 하라.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도요. 국가 사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지자체만이 배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단위사무는 계획 수립 단계 이후의 정책 집행과 관련된 업무에 국한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행사의 제도적인 제약인데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이하의 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기준인데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는 행정안전부의 성인사항입니다. 다음은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지방정부의 역할 정도인데 첫 번째가 다양한 수송로 구축에 따른 지방정부 참여 기회가 많아야 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많이 경생되어 있지만 앞으로 남북이 교류가 된다는 가정하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된다면 지방 도로의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 문화, 교육 부분의 인적 교류와 관광지 개발, 특화상품 교육과 같은 물적 교류는 소규모 다빈도 통행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육 관련 지방도로, 물 관련 시설의 정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간의 사업 역량하고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방정부 외교권의 해석 확대인데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자치단체하고 어떤 외교적인 행정행위는 지금은 어렵죠. 그러나 이 부분도 향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협력 분야하고 협력 규모의 확대 이것은 지자체에서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대북한 관련 행정행위의 범위하고 권한이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방향인데 남북한 간의 교통 및 물류시설 건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현재와 같은 통일적인 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접경 지역에 대한 교통행정기능 배분 기준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요. 남북교류협력사업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협력사업 내용을 심의하고 심의에 통과된 사업은 통일부의 대북사업 허가를 받고 또 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부의 심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 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또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요. 기본 방침 및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종합지원센터를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심사,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접경지역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남북한 간 육로개통, 통행협정 등 기본적이고 남북교류의 기본 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참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교통 부분의 중앙, 지방 간 기능 분담입니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도로, 안전, 이런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예산 업무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도시교통 부분은요, 대부분 자치단체가 해당되는 지역은 관할하고 있고,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교통 기본, 중기,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와 중앙교통 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을 보면 고속도로와 국도는 국토교통부가, 특별시도와 지방도, 시군도는 관할 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관할의 지방도, 시군도 등 지방도로에 대해서도요, 행정안전부의 세금 보조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교통안전 부분인데, 교통안전 부분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고, 현지 집행 업무는 자치단체에 대부분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교통행정 기능을 보면은 교통정책의 목표 수립, 교통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운수행정 및 대중교통 운영 등 이런 분야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기능 조정 방안인데요. 먼저 중앙정부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접경지의 교통시설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남북한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종합교통계획 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까지 마련되는 실행 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해당되는 접경지역의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남북한 교통망 연결 공동 프로젝트 추진인데, 이것은 남북한의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 접경지역의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질 사업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교통망 계획의 수정 보완인데, 남북한의 공동조사에 의한 한반도 종합교통망 구축 계획이 수립할 때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동서 방향 교통시설 조기 확충인데요. 남북 방향도 중요하지만 남북 방향보다는 동서 방향의 연결 기능이 지금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래서 남북한 육로가 개통되더라도 남북한의 원활한 교류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남한의 동서 간 연결 교통체계를 만들면은 남북 교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환황해를 두 경제권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또 그 사이에 있는 강원권에서 내륙 화물 기지 등의 건설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서간 교통 연결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대형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또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권 광역물류시설 검토를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환동해권 대북물류 기능을 담당할 광역물류시설 검토가 필요한데, 그래서 경흥권 축인 철원지역, 또 동해 축인 속초지역을 중심으로 대북물류 및 환동해권을 담당할 광역물류시설 입지가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제 법 제도 개선 측면인데요. 제가 앞에서 누차 설명했다시피 접경지에 관련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은 부처 간에서 상호 법조적 제도적 환경이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은 접경지역 특별법보다 위에 있다. 이것이 접경지역 개발의 큰 한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접경지역 특별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상충하는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은요,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또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또 보완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하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누차 여러 차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사시설보호법 보면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체제 정비가 필요한데, 이 내용은 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민통성 남방지역의 개별 군사시설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 관리하되, 제한보호구역 내에서는 행정위임지역을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군사시설의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2차적으로는요,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 파손된 것을 회복하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요, 군사시설을 파악해서 도시 외곽지역의 대체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지방정부가 유기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면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욕과 관심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승인 관련 업무는 통일부와 행정안전부가 분담해서 행사하는데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통일부에 있고, 또 실제적인 업무는 접경지역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사업의 추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와 통일부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같은 중앙부처하고 검역, 세관, 중앙기관, 해당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 기준 차별화인데요. 자, 다른 지역 사업보다 투자 우선순위가 접경지역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교통시설 평가할 때 차별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 우선순위 평가할 때 주로 경제성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교통사업은 다른 지역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차별화된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인데, 지방정부가 정책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사업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도권 역할을 인정해주자. 그래서 국도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방도 확충사업,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등 지역 기반 교통시설의 자치권은 해당 접경지역의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권을 갖기는 참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 남북교류에 대비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잘 조화하기 위해서는요, 단기적인 효과가 큰 교통시설의 확충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발굴인데요, 교통망 구축 사업은 남북 간에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면 더욱 좋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은 남북 간에 앞으로 북한하고 우리가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과 연관된 교통망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부지가 개인에게 개인 소유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 이런 구간의 개설인데요. 자, 접경지역 교통은 여름은 관광철, 가을 단풍철 이런 때는 구간별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이 이제 우리가 발생 매년 하는데요. 그래서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도시와 연계를 강화하고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교통, 관광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또 관광 목적의 통과교통에 따른 지역 내 교통 서비스의 저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인데 교통행정기능은 참고하기 바라고 기능배분 원칙은 뒷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민 편익 우선의 원칙입니다. 중앙정부의 행정편익 위주에서 벗어나라. 가능한 지방정부의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지방정부 책임하에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민의 교통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책임성은요,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단체 위임 권한을 확대해 주라. 종합성의 원칙은요, 일정한 분야의 종합적인 행정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주요 기능하고 부수 기능을 함께 위임 사무와 함께 전체적으로 일정한 연계성을 갖도록 해주라. 지역 특수성의 원칙은 행정 기능과 서비스의 편익 지역의 공간적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배분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요, 교통행정기능의 단위적, 개별적인 단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인데 업무의 기본적 성격, 지역적 규모, 업무 기준의 통일성, 기술 및 재정 부담, 협의 조정의 수준, 예외적 고려사항 이런 사항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뒀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첫째,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SOC 관련된 교통계획과 관련된 적합성 검토를 수행한 기능을 수행하고요. 둘째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고 셋째는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간에 걸친 남북교류 관련 교통물류 사업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넷째는 교통정책의 특성상 전국적인 통일기준의 적용, 집행이 불가피한 기능을 담당하고 다섯 번째는 남북한 통행협정 및 국제통행협정 기능 등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는 첫째는요. 접경지역 내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둘째는 건설, 운영 등 지역 내 교통시설 계획, 건설 및 운영 업무 세 번째는 지방도 연결 차원의 남북한 교통망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지역 내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운영, 재정 지원 업무를 담당해서 지역 내 대중교통 서비스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국방부와 지방정부 중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